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러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코나아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좀 부담스러운 회사이지만 사업보고서에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사업 구조가 있고 또한 제조업에서 결제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회사이기에 공부할 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와 같은 처음 접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한 방법이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 상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과 2018년도 6월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비교합니다. 자, 이쪽이네요. 예. 손익계산서. 자, 매출은 줄었어요. 지금 회사가 매출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줄고 있고요. 적자가 더 영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기 손실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면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종목이에요. 지금 종목이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연결 재무상태표는 현재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라든지 회사가 안정적인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현금도 줄었는데 뭐 절대적인 현금 수치는 그래도 뭐 200억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채권 뭐 비슷하고 기타 유동 수취 채권 좀 많이 늘었고, 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거 많이 배웠죠. 저번 시간에 금융자산 배울 때 배웠어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단기 손익 이것은 평가할 때 나중에 둘 다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는 거고, 자, 재고자산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한번 유동부채를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적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유동 비율 한번 비교해 볼게요. 132하고 58.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잖아요. 재고자산을 뺀다 치더라도 안정적이에요. 지금 유동자산의 정의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래서 이제 당좌 비율을 구할 때는 이 재고자산을 빼고 유동자산 재고자산을 빼고 유동비율과 비교해서 구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이후에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외상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회사는 특별히 이제 뭐 이익잉여금을 한번 볼게요. 이익잉여금을 보면 적자 확대됐더라도 그래도 좀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형자산보다 더 크잖아요. 무형자산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좀 뭔가 이 무형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형자산보다. 예, 그래서 항상 재무상태표를 보고는 좀 금액이 어떤 금액이 크냐, 어떤 계정 과목에 그 계정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손익이 좀 안타깝지만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정성은 있어요. 안정성은 있고 손익이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굳이 뭐 이렇게 특별히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회사예요. 이 재무제표만 보면 솔직히 손이 안 가는 회사고 또 관심도 갖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현금 흐름표도 적자잖아요. 적자고 뭐 이 전체 보면 특별히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금 흐름도 많이 감소가 돼 있고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도 감소가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사업 보고서를.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보다는 좀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 어떤 사업 구조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 왜냐하면 이 사업 구조를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 재무제표상에 그 손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무 비율보다는 좀 사업 보고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스마트 카드라는 스마트 관련 토탈 솔루션,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 그 다음에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본질은 뭐냐면 그 스마트 카드라는 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증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이러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대체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있다. 지속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이 기술,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COS는 이제 자주 나와 이 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COS 그러니까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Chip Operating System에서 칩 운영 체계. COS는 칩 운영체라고 생각하시면 칩 운영 체계를 자체 개발, 제조, 판매 해서 세계 탑 5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응용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금융 IC, 칩 카드, 통신용 유심 카드, 후불 하이패스 뭐 이런 부분들,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이와 같은 공공 아이디 카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신성장 용역으로 EMV도 이 회사 어떤 그뭐 하다 보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IC 카드 국제 기술 표준이에요. 국제 기술 표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표준이 된 거니까 뭐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범용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범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반의 세계 최초 개방형 선불 카드 플랫폼인 코나카드 사업을 통해 이거 기대한다는 거죠. 이 회사의 개요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시고 전 세계 SE 시장 성장 추이. 여기도 SE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SE. 이런 부분들은 Secure Element 이 부분 좀 이렇게 체킹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 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약자들이 자주 등장해서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안 쪽이냐, Secure가 보안이니까 어떤 보안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알고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용어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뜻들은 한번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 요소는 스마트 카드는 이거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일체가 된 이거 내장 IC 칩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칩 운영 체계 그다음에 칩온 보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셔요. 회사의 현황 시장 이제 이 회사는 이쪽 현황 스마트 관련 솔루션 이쪽 관련된 사업부는 뭐냐면 2018년도 8월까지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IC 카드 결제
단말기를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IC 칩 전용 카드로 모두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중국 쪽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지금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경쟁 상황 및 당사의 시장 내 위치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형, B형, C형, D형. 좀 A형이 제일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죠. A형이. 근데 당사는 이 A형이다. 왜 그러냐면 자체 기술로 개발한 COS를 탑재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 자기가 자기 기술로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브랜드로 납품하는. 그렇기 때문에 A형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근데 당사는 A형이다. 단지 세계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니까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 매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이 부분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제 여기서 이제 당사가 이제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체인데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나 무슨 뭐 승강장 이런 걸 뜻하잖아요. 여기나 승강장. 근데 이제 이 플랫폼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업무를 이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수많은 회사들은 자기만의 가상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빠른 성장 속도가 있고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구글이나 막 그런 우버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막 칭하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플랫폼 그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체질이 많이 틀려지는 지금 그러한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도기. 이게 성공하면 이 회사는 완전히 그 본질이 달라져 버리는 좀 이제 그런 분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질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한번 공부해서 이 회사가 이 신규 사업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익이랑 어떤 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 실패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관찰하는 거죠. 공부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관찰하면 이 비슷한 업체를 공부할 때는 어떤 나타냈다. 그러면 공부하기도 편하고 아, 저 업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 목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셔요.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이틀 투자하고 말 거 아니면 계속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제 플랫폼 코나 페이먼트 이제 이런 부분이 개발했다가 이제 코나 카드 2016년도에 런칭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보완해서 2017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아마 이제 또 다시 런칭한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코나 카드는 EMV 국제 결제 표준. 그래서 어떻게 범용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물 카드하고 앱을 통한 모바일 카드 두 가지 타입으로 다 결제할 수 있다. 이게 편의성. 그리고 충전한도 50만 원짜리 무기명, 기명식 충전한도 200만 원. 그 다음에 정액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및 충전식 두 종류로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앱에서도 충전 가능하고 오프라인에도 충전 가능하다는 거. 좀 편의성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이런 부분들을 신청 가능하다는 거. 여러 가지 좀 편하게. 그래서 코나 카드를 사업 모델이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선불형 카드 발행 모델 B2C, 가맹점 플랫폼 제공 모델 B2B와 B2G. B2G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뭐 정부 그런 거예요. G가 거버먼트. 그래서 사업 모델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다는 거. 선불형 카드 발행 모델, 그 다음에 가맹점 플랫폼 제공에 이건 B2B, B2G, 이건 B2C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거. 그래서 선불형 카드 발행 모델은 B2C죠. B2C. 이제 결제 범용성 그 국제 표준 EMV인가요? 그 결제 국제 표준 여기 있죠. 잠깐만요. E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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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V 때문에
범용성이 확보됐다는 거.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코나 카드를 코나 아이가 직접 발행한다는 거죠. 코나 카드를 이 코나 아이가 직접 발행해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이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걸 매출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다수의 코나 카드 사용자 확보가 중요한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범용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확보를 위해서 다양장 가맹점 할인 혜택, 일정 금액 캐시백 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자 혜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가맹점 플랫폼 제공 모델은 뭐냐면 이제 B2B하고 B2G 아까 나왔죠. B2G 이거는 기업과 기업과 정부 이런 부분이라는 거. 대형 유통 가맹점 등의 선불형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따 설명할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두 개의 대형 유통 가맹점과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기존 간편 결제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우선 이제 구매자가 이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이제 카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편 결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재화 용역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판매자가 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결제 청구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에 주면 승인하고 정산하고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에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출 금액을 주고 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그럼 구매자는 카드 결제한 것을 이쪽으로 카드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했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규모 가맹점들 있잖아요. 소규모 가맹점들은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못 해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벤사가 중간에 껴요. 벤사 중개업체가 이 사람들이 카드사하고 가맹을 해요. 여러 카드사하고 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 이 소규모 가맹점들은 뭐냐면 소규모 가맹점들은 이 벤사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카드사하고 계약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벤사는 이 단말기를 이 소규모 가맹점들에게 대여를 해줘요. 대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 벤사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벤사의 정보를 은행에서 또 은행이 띄어요. 취합을 해서 이제 또 가맹점한테 이제 매출 금액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정산할 거 정산해서.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소규모 가맹점이 벤사, 중간업체 끼고 카드사, 은행. 그러면 이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수수료가 붙거든요. 수수료가 붙는데 여기는 코나카드 플랫폼은 뭐냐면 이자 구도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판매자가 카드사, 또 판매자가 말 그대로 코나카드가 이 선불카드를 제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대행해주고 승인 정산도 다 해주고. 그래서 뭐냐면 구매자는 그냥 한 군데에서 이제 카드 신청 발급을 하고 이쪽에서 이 플랫폼에서 그러면 충전을 해요. 입금. 그러면 이제 재화 용역 주고 사용 결제를 하는 거예요. 사용 결제를 하면 재화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수단도 제공해주고 딱 두 가지. 그래서 뭐냐면 수수료가 세이브가 많이 돼요. 이 세이브되는 수수료를 뭐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금 소규모 가맹점들은 정말로 그 매출이 발생하면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 뭐 2%에서 4% 가까이 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한 1.2%나 1% 정도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2% 정도만 낮춰줘도 1.2% 정도만 이렇게 해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1%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1% 이상.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소규모 그 뭐 식당이나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요.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시장의 특성과 규모 및 성장성. EMV가 국제기술 표준. 이건 좀 외우셔요, 자꾸.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용어를 좀 외우시는 게 다음에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읽어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불형 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 왜냐하면 국제기술 표준이잖아요.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범용성.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떤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선불카드, 체크카드 이런 부분인데 연말정산 공제율 차이. 한번 제가 연말정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해서 신용카드가 15%,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게 30%예요. 선불카드가 30%.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선불카드하고 만약 직장인들이 봤을 때는 연말정산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뭐냐면 국세청에서도 좀 공제율을 지금 거의 없애려고 해요. 신용카드 공제율을. 너무 이제 공제 금액이 많다 해서. 근데 이 부분은 또 국가적으로도 또 부채 비율이 가계부채가 높잖아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제율을 없애서 좀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불카드는 그거와 상관이 없잖아요. 국가 정책하고도 반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16년대 코나카드를 선을 보였으나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17년 12월에 런칭했다는 거. 그리고 주요 개발 비용이 기투자된 상황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투자 비용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유입되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해서 그 잉여 현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은 비용하고 무형자산을 처리해서 어떤 것은 비용 처리하고 연구개발비, 어떤 것은 무형자산 처리해서 상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각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각 때문에 이게 고정자산이잖아요. 아까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는 좀 무형자산이 중요한 회사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이 부분이 뭐냐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카드 발급도 되고 가맹점들이 많이 모여들면 매출이 아무래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그 뭐야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뛰어난 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리고 이미 투자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플랫폼 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수익들은 잉여 현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사업 진행 상황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B2C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B2C 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지금 46만 장의 코나카드가 발급된 상황이에요. 지금 6월 말까지. 매출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은 얼마 안 되고 지금 발급만 하고 아직 사용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지금 뭐 그쪽 매출 보니까 뭐 2억인데 2억 안에는 또 다른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매출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이 매출이. 그러면 한 명당 한 10,000원꼴도 지금 결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6 어떤 것들은. 그래서 좀 아직은 좀 미숙하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게 이제 좀 더 연내까지 200만 장 정도 되고 좀 결제 금액이 좀 많아지면 지금 뭐 한 1.1%만 잡더라도 200만 장이면 200만 장에서 한 10만 원 정도 결제를 한다고 보면 1%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200만 장이면 얼마예요, 지금? 10만 원 하면 한 계산해 보죠. 곱하기 1% 하면 대충 매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하고 매출이 거의 영업이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고정자산 상각비,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 이제 이거 빼면 영업이익 이만큼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B2G는 지금 인천시하고 경북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코나이라는 회사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코나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인터넷에 코나이 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소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코나 플랫폼 이게 다 설명이 돼 있고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뭐야 칩이에요 칩. 많이 봤죠? 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여기 IR 자료가 있어요. IR 자료요. 그러면 IR 게시판 가보시면 이 회사는 상당히 친절한 회사예요. 그럼 여기 IR 자료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리포트 있죠? 리포트 있고 그 다음에 IR 자료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 IR 자료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거 뭐야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IR 자료 그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이 자료예요. 회사에 IR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회사의 IR 자료 보고 본인만의 어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회사에서 작성을 하였다고 본인들은 말하지만은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는 항상 여러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니까 IR이라는 것은 홍보잖아요. 거의 홍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다. 긍정적인 면이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항상 IR 자료는 회사가 긍정적인 면을 더 높게 보고 좀 리스크 부분을 좀 약간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항상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업보고서 읽고 나서 이 IR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좀 쉽게 돼요. 이제 플랫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코나카드 플랫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비버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SE 기반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좀 이제 태동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런칭하고 이 부분도 좀 태동기예요. 태동기 이제 런칭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비버 같은 경우는 좀 지식 공유 동영상 같아요. 지식 공유 동영상이 동영상 회사의 어떤 업무 처리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회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예, 이런 부분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SE 아까 뭐예요? 보안이라고 했죠. 보안. 보안 사물 인터넷 플랫폼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뭔가 플랫폼 쪽 방향을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잘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도 성장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사업 추진 배경 이런 부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 기존 과거의 역사예요. 역사가 회사에서 신사업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했었어요. 이게 상당히 그 전에 그 칩 있잖아요. 칩 그런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뭐랄까 이게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칩이 좀 안 돼서 좀 중국 쪽이 부진해서 이제 좀 막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3차 성장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 코나카드 개요 보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광고가 있더라고. 광고도 한번 보시면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광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사업 구조를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다른 거 할 때 좀 공부할 때 나중에 카드 회사 공부할 때도 좀 이것과 나중에 연관을 시켜서 경쟁력에 있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IR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 구조를 좀 체계 있게 공부해 보자 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모르는 단어들은 다 찾아봐요, 인터넷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결제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델, 선불용 카드 비즈니스 아까 설명했죠. 플랫폼 비즈니스 B2C, 이건 B2C, 이건 B2B, B2G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외국에서 이제 선불카드 시장 규모 이런 부분. 우리는 미국 여기야. 이 회사는 미국까지도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사업 모델 아까 했던 거예요. B2C, B2B, B2G. 그 다음에 선불형 카드 발행 모형.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 아마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가맹점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사용자 베네핏 제공,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보고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결제, 이거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매입 할인 선매입 방식 때문에 이런 부분 선매입 방식도 한번 공부해 보셔요. 그 다음에 지금 40 아까 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 확보 목표다. 그래서 지금 소득공제율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신용카드 대비 절반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싸면 어차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강점.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SK텔레콤 제휴 멤버십, 영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휴할 수 있다는 거. 좀 사업의 어떤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회사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그래서 제휴를 통해서 한 최소 50만 장 이상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맹점 플랫폼 제공 모델. 이거 있죠? 이거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거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카드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제휴 가맹점 확보, 결제 플랫폼 개발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A그룹 선불카드 시스템 이거는 2년간 약 180억 투입. 예, 이거 비교해서 이거 없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각 업종별 플랫폼 제공을 통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B2B 이제 이미 오픈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셔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 부분들은. 자, 스타벅스.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업 모델 B2G 인천시.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다음 수익 모델은 이것은 이제 좀 한번 이제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코나카드 고객이 가맹점에 결제를 하잖아요. 이 가맹점이에요. 그러면 가맹점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해요. 거래 금액 곱하기 가맹점 수수료율. 그러면 이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우리가 선매입 한다고 했잖아요. 매입 대행 수수료를 빼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가맹점 수수료에서 매출을 이만큼 인식해요. 원가가 없어요.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매출이 엄청난 거잖아요.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 매출 금액이 증가가 되면 매출 총이익이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 엄청난 거죠. 예,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고객이 가맹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선불 카드를 주잖아요. 선불 카드. 이게 선불 카드잖아요. 선불 카드. 선불 카드는 뭐예요? 먼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뭐가 발생해요? 선수금이 발생해요. 미리 받은 돈, 선수금. 선수금은 뭐라고 있어요? 나중에 매출로 발생할 돈이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쓰면 매출로 선수금 발생한 이 선수금은 한 30%는 리파짓, 그 보증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고 70%는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서 운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CMA나 넣어놓으면 1, 2% 정도 운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 모델이 처음에 이러한 부분들 가맹점 수수료 수익 있고 카드 결제 수수료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 혜택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수익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수금, 선충전된 그 선수금을 통해서 70% 정도는 운영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단기 그 다음에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코나가 대형 가맹점한테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플랫폼을 그래서 이원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플랫폼 대가가 한 결제 금액 1%대 수수료 운영 수수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 모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이거 비버 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것도 있다는 거. 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기술 같은 경우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통해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회계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잖아요. 원격으로라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뭐 직원들이 많은 데는 이런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용 직원 수 곱하기 월 1만 원. 그러니까 고용 직원 수가 많은 데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겠잖아요. 지금 현재 이만큼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지금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고용지원수 곱하기 월정액. 이게 매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수익 구조를 알아야, 이렇게 수익 구조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월 정액 서비스는 고용 직원 수 곱하기 월 정액. 그러면 회사의 고용 직원 수만 이 회사와 계약을 했다. 그럼 이 회사에 나중에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직원 수가 나오잖아요. 직원 수 곱하기 1만 원. 딱 하면은 매출이 딱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이런 사업 구조를 좀 알아야 이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 알아야 분석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이 부분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무 비율은 좀 엉망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 회사에서는 이 정도 사업 이 부분을 공부하면 나중에 카드 회사 할 때에도 이 회사와 좀 어떤 좀 공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카드 회사도.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예, 이건 기술이라서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요.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회사에 IR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IR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IR 자료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보니까.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설명해 놓으면 워낙 친절한 회사예요. 지금 시스토리부터 해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만 잘 봐도 아마 이 회사의 어떤 그 사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 가능하지 않나 싶었어요. 오늘은 뭐 회사를 뭐 이렇게 재무제표를 원래 좀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구조, 제조업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그 어떤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사업 보고서의 그 사업 구조 부분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고 이 사업 구조, 뭐 사업 보고서만 봤을 때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는 훈련.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료들 찾아보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물론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접근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입니다.